작은 지역 생태계가 연속적으로 붕괴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지구 전체에도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 커다란 외래 물고기가 풀립니다. 이름은 나일 퍼치라는 물고기인데요, 이게 몸 길이가 다 자라면 2m에 달하는 육식성 물고기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잡아서 팔면 돈이 될 거야. 상업적인 이유로 도입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육식성이잖아요.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서 그 호수 생태계의 왕자로 군림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한 대로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요, 나일 퍼치가 많이 잡히니까 가공할 시설도 마련을 해야 했죠. 그래서 연료도 구할 겸 근처 숲에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숲이 줄어들면서 이제 비가 내릴 때마다 흙탕물이 호수로 흘러들었고 흙더미가 점점 호수를 오염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생물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생물 다양성, 이게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지구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느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이라는 게요, 이 양적으로 생물 종류 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다양성입니다. 같은 생물 종이라고 해도 생김새나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죠? 아니 뭐 머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만 봐도 다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유전자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의 다양성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생물종은 약 190만여 종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생물까지 포함하면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은 최소 1천만 종에서 많게는 1억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가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종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논쟁 중이거든요. 과거에는요, 주로 생김새, 즉 형태적인 차이를 보고 종을 구분했다면 요즘에는요, DNA 염기 서열, 즉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종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거의 같아 보이는데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건 인간이 편의상 우리가 생물에게 붙이는 일종의 이름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과학적이면서도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90만 종조차도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생물들 가운데 많은 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의 주 원인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활동입니다.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등 모든 것이 다른 생명체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섬이나 호수처럼 이 고립된 곳은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로 이 연결된 생태계 안에서 이게 한 종만 사라져도 이 나머지 생물들이 아주 휘청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 워낙 크니까 이 생물 몇 종이 사라진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진 않겠죠. 하지만 작은 지역 생태계가 연속적으로 붕괴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지구 전체에도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은요, 사실 너무나 복잡하고 광활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를 다 파악하는 거는요,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자연에서 우연과 예외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생물 종의 비율도 계속 바뀌고 변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혹시 이런 게임 보신 적 있으시죠? 해적 인형이 통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게임 참가자들이 칼을 꽂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칸 하나 딱 들어갈 때 그냥 평 하고 그 인형이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생태계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어떤
어떤 핵심 종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 도미노처럼 다른 종까지 그냥 줄줄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 핵심 종이라는 거는요, 수는 적더라도 해당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없어지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던 많은 생물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종이 핵심인지, 어떤 관계가 치명적인지 우리는 아직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특히 우려하는 학자들은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더 많이 탐구할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지구 생명 시스템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생물 다양성은 이게 단순히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요, 배워야 할 선생이자 공존해야 할 이웃인 겁니다. 앞서서 그 나일 퍼치가 초래한 그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됐냐고요? 예, 지금 그런 빅토리아 호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초기, 그러니까 1950에서 80년대에는 이때 막 도입되면서 많이 빠르게 번식했잖아요. 예, 빅토리아 호수의 주요 어종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들의 개체수가 80년대를 지나 90년대까지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나일 퍼치가 호수 생태계를 지배하면서 이 토종 어류들이 그냥 급격히 감소해버렸죠.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나일 퍼치도 워낙 많이 잡았고 또 환경 변화도 있고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요인으로 나일 퍼치 개체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일 퍼치는 여전히 빅토리아 호수에서 중요한 어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개체수도 줄었고요, 평균 크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에는 원래 500종이 넘는 토종 민물고기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물고기들이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색깔도 다 각양각색이고요, 먹이를 잡아먹는 방식도 다 달랐죠. 그런데 이 나일 퍼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2024년에 일본 연구진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이 연구진은 멸종 위기에 있는 민물고기들을 유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4종의 물고기가 1970년에서 80년대에 이르면서 병목 현상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개체수가 확 줄면서 다양한 유전자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 마투비 헌터라는 물고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 유전자 다양성이 무려 99.9%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투비는 그 빅토리아 호수 안에 있는 섬 이름 마투비 아일랜드에서 따온 거고요. 헌터는 이 어류가 포식자적인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마투비 헌터는요, 다른 민물고기의 알과 치어를 훔쳐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알이나 새끼를 입에 넣고 보호하는 어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종들을 보면은요, 입으로 돌진해서 그 입속에 있는 알이나 새끼를 낚아채는 전문 포식자랍니다. 다행히 일부 토종 물고기들은요, 1990년대부터 서서히 개체수를 회복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마투비 헌터는 처음 발견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살짝 서식지를 옮기면서 살아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가 늘어났지만 복원이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개체수는 늘었는데요, 유전자 다양성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이 줄어들면서 이 종의 미래는 유전적 취약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안게 된 겁니다. 나일 퍼치 한 종의 도입은 빅토리아 호수 다양성의 절반을 지워버렸고 몇몇 종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지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외래종, 기후변화 등으로 또 다른 나일 퍼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기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환경 파괴로 줄어드는 종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도시화 덕분에 그 수가 늘어난 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쥐입니다. 특히 갈색쥐, 일명 슈퍼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골칫덩이들은 이 사람이 덫을 놓으면 잘 걸리지도 않아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도시 환경에 완벽하리만큼
적응했습니다. 이런 도시 적응형 생물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생태계의 왕으로 불릴 만한 생물이 또 하나 있죠. 바퀴벌레입니다. 과거에는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작은 바퀴가 익숙했다면요, 요즘에는 이 커다란 외래종 바퀴도 종종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바퀴벌레는 우리가 만든 환경 속에서 진화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만든 고온 다습한 환경, 24시간 먹이가 있는 쓰레기통, 따뜻한 겨울까지.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을 훼손하는 동안 그 빈자리를 메우는 생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생물들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생물 다양성의 붕괴는 단순히 귀엽고 유익한 생물이 사라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그저 자연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사실 인간이 있기 전에도 이 지구에서는 수많은 종이 탄생하고 멸종해 왔습니다. 기후가 바뀌고 지구력이 움직이고 화산이 폭발하고 빙하기가 찾아오면 어떤 생물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물이 등장하곤 했죠. 이거는 이미 이 생물의 역사, 화석으로도 다 증명이 된 바입니다. 종의 신규 교체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 등장 이후, 특히 화석 연료를 발견하고 사용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습니다. 단 몇십 년 만에 생물종이 멸종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도끼 하나를 들고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지금은 전기톱, 불도저, 거대한 벌목 기계가 하루 만에 숲 하나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운송수단이 등장하면서 생물들이 예전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거리를요, 이제는 아주 쉽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래종은 바다를 건너고 병원균은 대륙을 넘고 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인간이 얻은 비인간적인 힘입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이 가진 능력 안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인간은 이 생물의 진화 역사상 유례 없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죠. 그 힘은 이제 지구 전체 생물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생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화 속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질서를 압도적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요, 자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요, 수많은 생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엮어낸 그런 지구의 한 장면 위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종은 유난히 연약했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튼튼한 피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하는 내내 제 옆에 있던 책,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생물학 이야기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움, 즉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은 모든 개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재능을 사회에 녹여 풍요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 이 특성이 연약하고 헐벗은 원숭이였던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아 이제는 생태계의 최상위자로 군림할 만큼 번영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진짜 힘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에 다양한 유튜브 주제를 찾기 위해서 생물 관련 책들을 찾아보는데요, 이 책을 제가 보게 된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생물 이야기를 아주 다양하게 다루었어요. 사실 생물학이라는 거는 이게 생활 속 과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양한 생물 주제를 여러 가지를 책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생물 다양성 이야기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여기서 이거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실에다가 저의 느낌을 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자의 말 맞다나 우리 인간의 진짜 힘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 속 생물들도 우리 인간 사회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생물학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